SK하이닉스 60조를 벌고도 왜 못 오르나? 구독자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입니다. 제품 10,000원어치를 팔아 7,600원을 남긴 셈이고 2분기 실적으로는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14.65% 폭락한 뒤 오늘 장 초반 반등에 나섰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HBM4 양산과 장기 공급 계약, 사상 최대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중국 반도체 공포와 AI 투자 수익성 논란, FOMC,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한꺼번에 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월가가 반도체를 평가하는 규칙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이 높은 이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의 폭락이 정말 실적 붕괴의 신호였는지, 오늘 반등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그리고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가 이번 슈퍼위크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폭락부터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84% 급락했고 장중 6천선이 무너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4.65% 하락한 155만 원에 마감했고 6월 고점과 비교하면 낙폭은 약 47%에 달합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부상과 중국산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대한 공포를 키웠고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비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심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약세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프로그램 매도, 신용물량 정리가 같은 방향으로 겹쳤습니다. 악재가 주가를 밀기 시작했고 포지션 정리가 그 하락을 투매로 바꾼 겁니다. 하루 만에 SK하이닉스의 고객과 기술, 생산 설비 가치가 14% 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제 하락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위에 수급 붕괴가 더 쉬워진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은 바로 그 과도함을 일부 되돌리는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와 함께 4% 안팎까지 올랐지만 전날 낙폭과 비교하면 아직 제한적입니다. 주가를 100이라고 놓고 14.65%가 떨어지면 85.35가 됩니다. 여기서 4%가 반등해도 88.76에 불과합니다. 폭락 전 가격을 되찾으려면 현재 가격에서 약 17%가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반등은 V자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추락 속도가 멈추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에 가깝습니다. 급락 다음 날에는 공매도 환매와 저가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 초반 상승률이 아니라 종가까지 가격을 지키는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다음 거래일의 저점이 오늘보다 높아지는지입니다. 진짜 반등은 하루의 높이보다 이틀과 사흘 동안 이어지는 수급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감사히 미국 시장은 지금의 복합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1.03% 올랐고 S&P 500도 0.21%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9%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8.9%, 샌디스크는 14.3%, 인텔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공포가 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소재 업종은 강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붙었던 높은 기대가 집중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AI 성장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이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 영업이익률로 돌아오는 속도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SK하이닉스 주가의 가장 큰 외부 변수가 됐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반도체 주가보다 조금 더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시 멈추고 외교적 해결 기대가 살아나면서 WTI 유가는 4% 넘게 하락해 배럴당 7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6%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다만 휴전 기대를 확정된 평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케빈 워시 의장이 9월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강하게 열어두는가입니다. 중립적인 발언이 나오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한국 반도체 매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파적 본결로 해석되면 실적과 별개로 밸류에이션이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FOMC가 HBM 주문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주문과 이익에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붙일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FOMC와 미국 반도체주,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반등했다고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국채금리와 마이크론, 나스닥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면 다음날 시초가의 충격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의 방향을 늦게 확인해 대응 기회를 놓치는 일이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장비,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와 미국 나스닥 주도주 사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어느 순서로 이동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국내 실적은 강한데 미국 반도체가 약한 날에는 뉴스 하나보다 자금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실적을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8%, 영업이익은 557.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72%에서 76%로 더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64조 원 안팎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절대적인 숫자와 수익성은 사상 최대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장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회사는 기록적인 돈을 벌었는데 실적 발표 전날 주가는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보다 조금 부족하면 실망이 됩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 붙은 문제는 적자가 아닙니다. 너무 높은 이익과 너무 높은 기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적의 구성은 메모리 피크아웃 공포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함께 올랐고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도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HBM이 전체 D램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입니다. 나머지 범용 D램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76%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HBM 한 제품만의 호황이 아니라 메모리 전반의 업사이클이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매우 높은 구간에 들어왔다면 중국의 증설과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시작될 때 이익 민감도도 커집니다. 영업이익률 76%를 영원히 유지되는 정상 수익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원하는 것은 이익률이 무조건 더 높아지는 장면보다 70% 안팎의 높은 수익성이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을 포함해 10여 개 고객과 협상을 마무리했고 주요 고객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과 제품 특성에 맞춰 가격 구조를 설계하고 예치금 같은 재무장치를 활용해 중장기 수요 계획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분기마다 가격이 출렁여도 매출과 생산 계획의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고객도 필요한 HBM과 서버 D램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쉽게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LTA라는 단어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기간과 최소 구매 물량, 가격 하락 시 조정 조건에 따라 계약의 질은 달라집니다. 후속 컨퍼런스 콜과 공시에서 이 조건이 구체화될수록 SK하이닉스 이익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도 아직은 성장 쪽에 가깝습니다. HBM4는 고객이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 효율,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2분기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차세대 HBM4E는 1C 나노 공정을 적용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 공급을 마쳤습니다. AI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SOCAMM2도 판매가 늘고 있고 낸드에서는 321단 제품 비중을 연말까지
국내 생산 능력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한 제품에만 의존하는 기업에서 AI 서버 메모리 전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HBM과 서버 D램, 소캠2, 기업용 SSD가 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함께 늘어난다면 제품 하나의 가격 하락을 다른 제품의 성장으로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표가 실제 주가 재료가 되려면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반복 주문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반기 수요 전망도 아직 붕괴보다는 공급 부족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올해 D램 시장 수요가 20% 중반, 낸드는 10% 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분기 D램 출하량은 전 분기보다 약 10%, 낸드는 한 자릿수 초반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올해 KPX는 40조 원 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청주 M15X의 양산 일정을 당기고 2027년 초 용인 1기 팹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계속되면 이 투자는 매출과 점유율로 돌아오지만 빅테크의 AR 투자가 둔화되는 순간에는 감가상각비와 공급 증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과거 메모리 불황과 다른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 차입금은 18조 6천억 원으로 순현금이 69조 4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은 빚으로 무리하게 공장을 짓기보다 벌어들인 현금으로 미래 공급을 준비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고객 계약을 확인하면서 설비를 늘리는 KPX 규율이 지켜지는지가 핵심입니다. 7월 10일 나스닥 ADR 상장도 현재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진 점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서울 본주와 나스닥 ADR이 동시에 거래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는 한국장 안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밤사이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와 ADR의 프리미엄, 환율 변화가 다음날 국내 본주 수급에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ADR 프리미엄이 축소되거나 해외 투자자가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 본주에도 차익 거래와 해지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장에서 ADR이 마이크론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거래량을 동반해 반등한다면 외국인이 SK하이닉스의 실적 차별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앞으로는 국내 종가만 볼 것이 아니라 ADR의 가격과 거래량, 본주와의 괴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반도체 변수는 공포와 현실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장과 중국산 DUV, 노광 장비 개발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변화입니다. 중국이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리면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광 장비 개발 소식과 최첨단 메모리를 높은 수율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장비의 처리량과 소재 생태계, 공정 통합 경험, 고객 인증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시장은 몇 년에 걸쳐 확인할 위험을 하루 주가에 압축해서 반영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33% 낮춘 것도 실적 붕괴 선언이라기보다 중국 위험과 글로벌 평가 배수 하락을 반영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증권가 추정으로 12개월 선행 PER은 4배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낮은 PER은 바닥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실제 매수 시점은 목표 주가가 아니라 중국의 공급 증가가 D램 계약 가격과 고객 주문에 나타나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가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오늘 새로 등장한 공급망 변수입니다.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구마모토에 모여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들이 안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TSMC의 일본 자회사 JASM 공장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단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부 생산 시설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고 소니를 비롯한 현지 기업들도 영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SK하이닉스의 단순 호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TSMC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AI 반도체 공급과 HBM 탑재 일정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일본 장비와 소재 공급이 흔들리면 SK하이닉스의 증설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TSMC 건물의 부조정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재가동이 진행되는
만큼 지진 수혜를 앞세워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동 중단이 몇 시간으로 끝나는지, 웨이퍼 손실과 장비 재보정이 며칠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 이유는 SK 하이닉스 실적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연달아 발표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일 오전 10시 컨퍼런스 콜을 엽니다.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빅테크의 매출 성장률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더 투자하는지, 그 투자로 클라우드와 광고, AI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영업 현금 흐름이 캐펙스를 감당하는지를 봅니다. 캐펙스가 늘어도 현금 흐름과 AI 매출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SK 하이닉스의 HBM과 서버 D램 수요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반대로 투자 계획은 커지는데 수익화가 늦어지고 마진이 떨어진다면 시장은 HBM 주문보다 빅테크의 지출 부담을 먼저 걱정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메모리 수요를 설명하고 미국 빅테크가 그 수요의 원천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경쟁 구도와 공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번 슈퍼위크는 서로 떨어진 실적 발표가 아니라 하나의 AI 공급망 손익계산서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한꺼번에 몰린 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상승률만 봐서는 큰 손에 돈이 돌아오는 경로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하락이 멈추고 국채금리와 원화가 안정된 뒤 외국인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줄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비와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거래 대금이 퍼져야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급등 종목을 나열하기보다 한국 반도체와 미국 나스닥 주도주 사이에서 수급이 어느 순서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들어올리는 실적 반등인지, 삼성전기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심텍 같은 후방 밸류체인까지 연결되는 추세 회복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매일 FOMC와 미국 실적, 환율, 외국인 선물, ADR과 국내 거래 대금을 모두 연결하기 어렵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링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경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흐름은 여러 재료가 어떤 조합을 만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FOMC가 중립적으로 끝나고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AI 투자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과 수익성까지 증명한다면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장기 계약과 HBM 수요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구마모토 공장들이 빠르게 정상화되면 외국인은 이번 폭락을 과도한 공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섞인 채 큰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FOMC가 9월 인상 가능성을 남기고 빅테크 실적은 강하지만 KPEX 부담이 확인되면 SK 하이닉스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파적 FOMC와 AI 수익성 악화,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수요 전망, 일본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겹치면 전일 저점과 코스피 200일선이 놓인 5,600선대까지 다시 시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한 방향을 확정할 때가 아니라 어떤 조합이 현실이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때입니다. 오늘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중 4% 상승보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가 먼저입니다. 오전 저점을 오후까지 지키고 종가가 장중 고점에 가까운 곳에서 끝나는지도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와 기판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와 거래 대금이 퍼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SK 하이닉스 ADR이 마이크론보다 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DR이 거래량을 동반해 본주 상승을 이어가면 글로벌 투자자가 실적 차별화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크게 올랐다가 내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늘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다음 거래일에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시장이 악재를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반등은 상승률보다 종가, 수급, 확산, 지속 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사건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뒤 상승폭을 얼마나 지키는지,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 1시에는 FOMC 성명서가 나오고 3시 30분에는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그 전후로 미국 대형 기술기업 실적이 공개되면서 AI 투자 규모와 수익성이 검증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열립니다. 이 구간들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FOMC가
FOMC가 금리와 할인율을 결정하고 미국 기술기업 실적이 AI 수요를 증명하며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과 경쟁 구도를 설명합니다. 오늘의 반등은 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기대 매수입니다. 내일까지 가격이 버틴다면 기대가 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시 무너지면 기대만 앞선 반등이었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은 이번에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 매수는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날 3번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확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위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첫 물량은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고 SK하이닉스가 종가까지 반등을 지킬 때만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물량은 FOMC와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실적을 소화한 뒤 다음 거래일의 저점이 오늘보다 높아질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은 미국 빅테크의 AI CAPEX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수요가 재확인되고 거래 대금이 반도체 후방 종목으로 확산될 때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음 매수를 미루면 됩니다. 3번으로 나눈다는 말의 핵심은 매수 횟수가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는지 확인할 기회를 3번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를 보유한 분은 계좌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 보유했고 신용을 쓰지 않았으며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 분은 어제의 공포에 전량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커졌다면 오늘과 같은 반등을 이용해 초과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은 본전 가격을 지지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 약세가 이어지고 외국인 수급 없이 반등이 약해진다면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은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레버리지부터 줄여야 다음 변동성을 견딜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장 초반 반등, 구마모토 지진, 목표 주가 280만원 가운데 어느 것도 추격 매수와 신용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남기는 것은 SK하이닉스의 미래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권리를 남기는 행동입니다. SK하이닉스의 중장기 경쟁력이 이번 폭락 한 번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HBM4 양산이 확대되고 HBM4E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며 HBM에서 서버 D램과 SOCAMM2 기업용 SSD로 제품 생태계가 넓어진다면 이익 체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0여 개 고객과 맺은 LTA가 가격과 물량을 안정시키고 M15X와 용인 팹이 고객 수요에 맞춰 가동된다면 대규모 캐펙스도 성장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순현금이 69조 원을 넘긴 만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이 구체화될 여지도 커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증설이 범용 메모리 가격을 누르고 미국 빅테크가 AI 캐펙스를 줄이며 공급 능력 확대가 수요보다 빨라진다면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단기 매수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기 판단은 고객, 기술, 이익과 현금으로 하고 단기 판단은 외국인 수급, ADR, 종가로 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SK하이닉스 대응의 핵심은 영업이익 60조 원이라는 숫자도 장 초반 반등률도 아닙니다. 어제의 폭락은 중국 반도체와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출발점이었지만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매도가 낙폭을 역사적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오늘의 실적은 메모리 이익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 76%, 10여 개 고객과의 LTA, HBM4 양산 출하, 순현금 69조 원은 펀더멘털 붕괴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는 여전히 약하고 FOMC와 빅테크 실적,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구마모토 공급망 점검이라는 검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종가와 외국인 수급을 보고 내일 새벽에는 FOMC와 미국 기술 기업의 AI CAPEX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전망과 SK하이닉스 ADR의 반응을 함께 보십시오. 올해 보유한 분은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 대기자는 3번의 확인 신호로 나누어 접근하며 신용 투자자는 반등 때 레버리지부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흔들리더라도 대응까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비중과 현금, 확인 기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는 FOMC와 미국 국채금리, 나스닥 반도체, 빅테크 실적, SK하이닉스 ADR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먼저 반응하고 대장주 뒤에서는 장비와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의 거래 대금이 달라집니다. 큰 손의 돈은 뉴스가 완성되기 전에 움직이고 가격은 개인 투자자가 확신을 얻기 전에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미국장 주도주 매매 신호를 포함한 주도주 알림센터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SK하이닉스가 숨을 고를 때 어느 후방 종목으로 돈이 퍼지는지,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낸 핵심 신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칭 링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의 반등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한 문장으로 믿지 않고 외국인 수급과 종가, 그리고 슈퍼위크에 이어질 덤징을 확인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